네, 안녕하세요. 자연의리 처방 닥터 그라스 메디의 최진식이고요. 네, 한의사 서영준입니다. 네, 네, 수의사 신세현입니다. 네, 수능 보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는 수능 본 지 벌써 13년? 정말 힘듭니다. 수능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진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자 여기 있는 수의사, 여기 있는 한의사, 저는 의사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나 하면 뭐 할 얘기가 있나요? 사실 공부 잘해서 왔죠, 우리 셋 다. 자랑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뭐 경희대 한의대라는 거죠, 여러분. 경희대 한의대 아시죠? 저는 의대를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부로 의대를 나오진 않아서 사실 뭐 좀 겸손해요, 저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자랑이라면 역시 뭐 서영준 선생님이죠. 공부 되게 잘했다고 맨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공부 잘하셨나요? 네, 굳이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디죠? 김천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어딘가요? 죄송해요, 김천 여러분들. 김천 사람들 네, 김천이라는 곳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제가 갔는데 제가 거기에 좀 턱걸이로 문을 닫고 들어갔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날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날 때는 1등에서 5등 사이에서 항상 놀았었죠. 그러면은 좀 수험생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단기간에 사실 엄청 성적 올렸잖아요. 성적이 뭐 그냥 그렇죠. 쭉쭉 치고 올라가. 네네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 꼴등으로 들어갔지만 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럴 때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때 볼 수 있는 이런 단어장 같은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녔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16분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뜻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맨날 펼쳐갖고 단어 테스트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결국에 재수를 했어요. 저는. 재수를 하고 나서 또 이제 1년 동안 성적이 좀 더 올라서 제가 경희대 한의대 공실학번 이제 수능을 쳐서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저는 되게 평범하게 대학에 들어간 케이스죠. 근데 그 당시에 한의대 성적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제 수능 성적표가 1이라는 숫자밖에 없었어요. 스웩. 그 성적표 찍어놨을 거예요. 아. 성향이 어딘가에 사진. 성적표 있어야 돼요. 제가 성적표는 잃어버려서 하여튼 배치표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도 경희대 한의대를 가신 선배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위에도 주변에도 좀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서울대 의과대학이 붙었는데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도 붙었는데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한의학과를 진학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두 대학 막 싸우지 마세요 지금. 아시겠죠? 여기서 뭐 하지 마시고 그랬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죠? 그렇죠. 저희 학번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들어갔고 진식생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좀 졸업했고요. 사실 저희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사실 싶긴 해요. 오늘 주제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학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친구들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입학했을 때 92명이었거든요. 근데 92명 중에 8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합니다. 과학고는 과학고의 목적 설립에 맞게 이공계로 많이 가요. 실제로 지금도 교수하고 있는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가는데 20% 정도 안 되는 비율에서 이제 의대, 약대, 한의대, 그 다음에 치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때 의전원이 생겼다고 해서 입시 때 의대가 정원이 50%가 날아갔었어요. 2007년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친구들 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사가 된 친구들이 제가 좀 세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추가로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동기과학고생들 중에 30% 조금 넘게가 의학학 계열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고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저희는 2학년 말부터 수능을 준비하거든요. 네, 2학년 말부터.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능은 과학고생들이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 점수는 다른 고등학교랑 비교하면 훨씬 높죠. 하지만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약대 이 정도로 갈 정도로 초고상위의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아, 네, 과학고에서는 좀 짧은 기간에 좀 폭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좋은 수능 성적을 받고 그런 원하는 과에 진학을 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일 여기서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직장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해외로 이제 본의 아니게 나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해외에서 교과 과정을 마치면 국내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국내 각 대학에서 따로 이제 모집 일정을 정합니다. 수능처럼 뭐 특정한 날을 정해서 단체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우리 대학은 언제 시험을 볼 거니까 서류나 이런 거를 준비해 와라.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대라는 거를 사실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하필 건대랑 홍익대랑 성균관대인가? 그 세 군데가 날짜가 겹쳤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홍익대나 성균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 드는 데를 가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건대 시험을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국제전화, 그 비싼 국제전화로 학교 선생님이랑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무슨 있어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제가 그때 당시 심정을 추측하건데 약간 이 반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이제 예과 때는 주로 기초과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반수해가지고 따로 이공계나 이쪽으로 좀 다시 진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공계를 다니다 수의대로 반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반대로 오히려 생각을 네, 저는 원래 좀 이공계를 많이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진식님은 의대를 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의대가 아닙니다. 저는 생명과학부를 전공했고요. 그렇죠. 저는 생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올림피아드도 그렇죠. 상 받고 뭐 경상남도에서도 생물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사실 뭐좀 겸손해요. 저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생각을 들었고요. 저희 스위대에도 본과 1학년 때 편입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편입하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다시 맞아요. 그 과정을 준비하고 혹은 심지어 하던 직업이 있는데 때려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편입을 하신 건가요? 저는 편입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편입은 이제 학사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학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대학 졸업하는 거고 제가 나온 의학전문대학원은 석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터 디그리라고 해서 의무 석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커리큘럼은 의대의 본과 커리큘럼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뭐 준비하는 스펙 같은 게 있나요? 스펙은 굉장히 브로드한데 일단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뽑는 학교가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수도권에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랑 그리고 제 모교인 차의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에서도 여전히 보고 있는 중요점으로 보는 것은 대학 다닐 때 학점 나오잖아요. 그거 평점, 이제 GPA라고 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그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어 성적. 토익은 너무 쉽다고들 해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실 실제로 입시를 할 때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누가 영어를 더 잘하는지. 그렇다 보니까 탭스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뭐 고등학생으로 치면 내신 성적 같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보는 게 미트라고 있어요. 수능 시험 같이. 이거는 생물이랑 물리, 화학, 그다음 유기화학, 그다음 통계 이런 시험만 보는데 저 때는 이제 미트가 언어 추론, 언어 영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득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능과 똑같이 정시를 지원하는 사람은 미트 점수가 높으면 수능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사 패스하셔서 네, 저는 근데 원하는 대학이 확고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도 확고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어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시험을 4년간이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어요. 지금 다니는 그 모교는 아닌 건가요? 모교는 아닙니다. 뭐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니까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지만 4년 공부하는 동안에 의료정책관리, 보건행정, 보건학 이런 거 공부도 좀 기웃거려보고 그다음 경제학도 기웃거리고 법학도 기웃거렸어요. 원래는 이제 국제교교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신 이제 고 이종욱 박사님, WHO 사무총장이셨거든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서 서울대 의전을 가고 싶어 했죠. 서울대 의대는. 그래서 실제로 뭐 면접까지 보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있던 이제 면접관 분들이 자네는 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다른 보건대학원이나 연구하는 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다른 공부들을 하면서 이렇게 돌고 돌았던 거죠. 뭐 성적은 좋았습니다. 제가 첫 해 때 니트를 봤을 때 전국에서 20등 안에 들어갔거든요. 첫 해 때. 아 전국에서요? 네네. 와. 그래서 서울대 의전원을 지원했었고 면접도 음. 봤었는데 뭐 GPA는 95.5였고 탭스는 876 그리고 MIT에서 주최한 합성생물학 대회에서 동메달도 받았었어요. 오. 그리고 현재 미트 치시고 의학전문대학원 가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점은 뭐 수험생분들도 나중에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못 갔지만 의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지점은 이제 의전원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뭐 조땡님 뭐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맞아요. 입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었던 점은 조금 사담을 하자면 의학제 전문대학원 제가 준비할 때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설명 앞에서 10줄을 차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네. 왜냐하면 의대가 거의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지 저는 성인이 된 입장에서 준비를 했다 보니 입시 설명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는 갔다가 진짜 정당하게 보고 익선 GPA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영어 성적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미트 성적도 잘 받아서 원하시는 의전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의전원이 이제 없어지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의대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의대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되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좀 많은 길을 네. 거쳐서 의사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학문들을 좀 많이 건드렸던 타입이라 제가 좀 유독 고생을 많이 한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의 동기들 중에도 막 저처럼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아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사실 수험생분들 수능 문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냥 한 번으로 지금 수능 본 성적으로 들어갔던 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맞아요. 네. 그 뒤에 엎을 수 있는 9MR 투어에서도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말로 홈런이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걸로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편입의 길도 있고 진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수의사, 의사, 한의사가 어떻게 됐나요? 이야기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편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의대는 아직 의전원이 2개가 남아 있으니까 의전원을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꼭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막상 가셨을 때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수의대 들어왔다가 본인이랑 안 맞아서 다시 수능 봐서 또 다른 과를 가고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인생은 기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해주실 말 없으신가요? 네, 뭐 이제 진식님이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또 유튜브로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딴짓하는 의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각자 이제 수의사는 어떻게 됐으며 저는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이제 한의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수험생이 아니죠. 이제는 끝났으니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단 저희 직업이 아니라도 다른 직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라스메디는 수의사, 의사, 한의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런 문화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